26번입니다. 다음 이제 곡선 C 그리고 곡선 C의 접선이 있다. 예, 곡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 예, 원이네요. 곡선 C의 접선 y 이퀄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0이 있다. 곡선 C의 점 P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 접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원이 있는데 그것의 반쪽입니다. y가 0보다 큰 쪽. 그리고 반쪽 이외에 원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0. 자, 점 P가 A 10,0을 출발해서 곡선 위를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점 B까지 이동할 때 시간에 대한 선분 PQ 길이의 순간 변화율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러네요. 이런 문제가 이제 처음 접해보면 정말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두 개는 좀 풀어보면 대략 그런 변화율 문제, 순간 변화율 구하는 문제 이런 것은 익숙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비슷해요. 문제 풀이 방법이. 그래서 한두 개를 좀 제대로 해주면 비슷하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좀 다른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슷하게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다라는 인식이 들 때까지 한번 그런 문제만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볼 필요도 있겠죠.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평가에서 출제하는 데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요거 정도는 준비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위권은 아니고요. 중상위권 정도 되면 연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보자고요.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0입니다. 그쵸? 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00,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예.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반쪽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 위로 움직이니까 이게 반지름이 12이기 때문에 자, 요 5하고 P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요 각 요렇게 된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10 코사인 세타, 10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알죠?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은 단위원에서는 많이 알아요. 얘가 1일 때. 그럼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세타라고 된다면 일사분면에서뿐만이 아니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예, 단위원일 때. 만약 반지름 R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1학년 때 이런 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표를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10 코사인 세타, 10 사인 세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PQ의 길이의 변화율의 뭐라고 그랬어요? PQ 길이의 순간 변화율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냐면 곡선 위 점 P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 접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자, 점 P가 A를 출발하여 곡선 위를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점 B까지 이동한다. 곡선 위를 매초, 요게 중요해요.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 P의 속력이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이제 호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 이걸 L이라고 한다면, L은 우리가 보통 R 세타 이렇게 쓰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 여기 중심각, 요겁니다. 그래서 요 R이 지금 10인 경우니까 10 세타가 되는데, 이 호의 길이의 변화율이 시간에 따른 호의 길이의 변화율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매초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dl, dt는 세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d 세타 그리고 d 세타 그리고 dt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호의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각에 따른 이렇게 요 l이 r 세타니까 각에 따른 변화율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 길이의 변화율이 바로 dl dt가 바로 5가 된다라는 뜻이죠. 네, 이게 5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 L을 세타로 미분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이에요. 10. 그리고 d 세타 dt, d 세타 dt 시간에 따른 이 각의 변화율은 10 곱하기 요거 그게 dl dt인데 10 곱하기 요 d 세타 dt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찾게 되는 것은 시간에 따른 각의 변화율인 각속도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2분의 1이다라는 거죠. 10분의 5가 되니까 요걸 찾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매초 5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점 P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길이의 변화율, 이 L, 호의 길이를 L 이퀄 R 세타라고 할 수 있는데 L을 시간으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DL, D 세타, 세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D 세타 DT인데 이 DL, DT 시간에 따른 호의 길이의 변화율이 5다. 매초 5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됐죠? 그래서 D 세타 DT가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D 세타 DT가 2분의 1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PQ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해서 그걸 미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뭐 T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시간으로 안 되니까 세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위에 X 좌표는 뭐냐면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여기 좌표가 뭐냐면 10 코사인 세타예요. 이게 10 코사인 세타. 요 X 좌표가 10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는 찾은 거예요. 요 X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좌표니까 14인 세타거든요. 여기가 14인 세타. 따라서 QP의 길이는 QP의 길이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요것의 Y 좌표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돼요. 근데 요것의 Y 좌표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10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대입해봐요. 그러면 10 코사인 세타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 X의 자리에 10 코사인 세타 거기다 플러스 20이죠. 플러스 20. 요게 바로 뭐라고요? 요만큼이 요 길이. 5가 아니죠. 요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 전체가 되는 거고 거기다 뭘 빼줘야 되냐면 요 Y 값, 요 P, 요게 수선의 발, 요거 H라고 하면 pH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pH 값은 14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 것이 바로 이게 QP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이제 사인 요거에서 요거 뺀 건인데 요거에서 요거 뺀 거예요. 보이니까 요게 좌표 Y 좌표가 이것이고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그대로 써줘요. 마이너스 10 사인 세타. 요거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10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2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0이 공통인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합성이 딱 보이네요.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10 공통인수라고 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0 놔두고 합성해 주니까 2 사인 세타 플러스 물론 이 자체로 그냥 미분해서 해도 됩니다만은 합성해서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 요게 뭐가 됩니까? 세타 플러스 1 루트 3이니까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QP가 됐는데 요게 이제 세타로 표현이 됐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QP의 PQ의 순간 변화율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뭐 QP나 PQ나 뭐 어차피 선분의 길이니까 이 선분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의 최대값,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해 줘야 돼요. 미분해야 돼. 뭘로? QP나 PQ나. 자, 얘를 뭐로 미분할 거냐? 시간으로 미분해야죠.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죠. 자, 그런데 요 PQ, QP는 세타에 관한 식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D, QP, PQ는 뭐로? 세타로 미분을 하고 D 세타, DT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러면 세타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0은 놔두고 요거만 미분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됐죠. 요거까지 된 거고 그 다음 D 세타 DT가 뭡니까? 각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 앞에서 찾아놨죠. 여기가 2분의 1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2분의 1 여기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만큼이 바로 미분된 결과예요. 요거예요. 요게 나왔어. 요게. 자, 이제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순간 변화의 최대값.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타의 범위가 전 P가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니까 세타가 얼마큼 변하냐면 세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자 3분의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 변하는 동안에 이 코사인의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이런 건데 요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뭘 가져야 돼? 노란 박스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에서는 최소값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잠깐 놔두고 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최소가 가져야 전체 마이너스 10을 곱했을 때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요런 범위에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요걸 잠깐 t라고 둔다면 코사인 t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 파이고요. 여기는 파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자 여기는 t축이라고 할 거예요. t. 자 그래서 t가 3분의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예요. 그럼 3분의 파이는 여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여기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최소냐면 여기가 최소예요. 바로 t 이퀄 파이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로 최소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냐면 t, 즉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파이일 때, 즉 세타는 3분의 2 파이일 때가 되겠네요. 3분의 2 파이가 더해지면 3분의 파이가 되면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마이너스 1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0 곱해주니까 최대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10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기초가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지금 안 풀어본 학생은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제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해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이렇게 좌표를 잡아놓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QP, PQ의 길이를 찾는 것은 요 높이 관계로 해서 세타로 관계로 해서 식을 찾는 것은 그렇게 뭐 무리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두는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세타에 관한 식이다 미분하라 시간으로 시간에 관련된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미분을 해서 t로 미분을 해서 이렇게 했던데요.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겁니다. 식을 약간만 변형하면 이 마이너스를 코사인 이쪽으로 해서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답지도 한번 참고해보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라는 거.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고요. 여러분들 교재풀이처럼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27번으로 갑니다.